삼척시가 원자력 발전소 유치에 나서면서 원전은 과연 안전한지, 지역에 기여하는 건 어느 정도고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는 오늘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궁금함을 알아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내보냅니다. 먼저 원전의 안전성 논란을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기의 원자력 발전기가 가동 중인 전남 영광. 지난달과 이달에 원자로가 정지하는 사건이 연속해서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달 4일의 고장은 길이 30cm의 드라이버가 10년 동안 원자로에 들어 있었던 게 원인으로 밝혀져 발전소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영광원전의 잦은 고장 사건은 이처럼 지역 신문에 크게 보도될 정도로 지역에서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978년 고리원전 가동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모두 640여 건의 고장이 발생했지만 한수원은 사고는 한 건도 없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1993년부터 국제원자력기구의 분류에 따라 고장과 사고를 구분하는데 고장은 있어도 사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2003년 영광원전에서 방사능 오염 냉각수 3,500톤이 5일 동안 바다로 배출된 사건도 방사능 유출량이 기준치에 못 미쳐 1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해 9월 시운전 중이던 신고리 원전 1호기에서 423톤의 붕산수가 원자로 안에 살수된 사건이 역대 최고 고장인 2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발생하는 사건에서도 운영 측면에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즉 설계적인 결함보다는 우리가 운영을 좀 더 잘하면 사고를 제로화시킬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고장이 잦다 보면 보다 큰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면서 특히 외국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처럼 관리자의 실수로 인한 고장이 많은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적 실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주장과 잦은 고장이 언제 주변에 피해를 줄지 모른다는 걱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소 관련 두 번째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발전소 건설 기간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와 주변 지역에 주는 지원금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신규 원전 2기가 건설 중인 신울진 건설 현장입니다. 공사기간 8년에 총 공사비는 6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규모 건설 인력이 필요한 토목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하고 공사비의 대부분은 기계 설비를 갖추는 비용입니다. 토목과 건축비는 전체 사업비의 20% 정도에 불과한데 그나마 대형 건설업체들의 몫이라 울진 지역 참여업체는 한 곳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막상 들어가 보니까 몇 달 동안은 되지만 우리가 전에 6호기까지 건설할 때처럼 그런 감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건설 비용 외에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지에 직접 내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원전에서 내는 돈은 크게 주변 지역 지원금과 지방세 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약 1조 8,600억 원이 됩니다. 건설 기간에는 2,300억 원, 그리고 그 이후 발전소 운영 기간에는 1조 6,300억 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6기의 발전기가 있는 영광 원전의 경우 지방세와 주변 지역 지원금 등 매년 400억 원가량을 영광군에 냅니다. 영광군 1년 세입의 올 60%나 됩니다. 지역 합창단이랄지 군민이란 행사를 한다면 하고 반경 5km 내 전기세 감면해주고 혜택은 많이 보지요. 원전에 근무하는 직원도 지역 출신자 20%를 포함해 2,400여 명에 달하는데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원전에서 내는 돈으로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면서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가 삭감된 겁니다. 2004년 기준으로 전남 지역 17개 군 지역 가운데 영광군만 교부세가 감소했습니다. 지원금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기보다는 공공건물이나 광역 상수도 건설 등에 대부분 쓰여지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로 인해서 지방세가 증가되면은 지방의 어떤 재정 여건이 좀 호전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교부세가 그만큼 또 덜 오는 부분도 좀 있는데 한수원에 전반적으로 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고 원전 건설에 반대한다고 발표를 했죠. 행정력 손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광군은 원전 전담 부서 운영으로 직접 비용 28억 원이 나가고 행정력의 이 30%가 원전 관련 각종 민원과 집회에 동원돼 연간 47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2호기 가동, 3, 4호기 건설 가동, 5, 6호기 건설 가동 이런 때마다 그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 집회가 1000여 회가 넘습니다. 사회적 비용도 있지만 갈등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가 반목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행정들이 어떤 정책을 짜서 그걸 원활하게 진행시키지 못하는 그리고 군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면 지방세와 지원금이 많이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올라갔다는 이유로 정부 교부금이 줄어들고 갖가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새로 생기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원전 가동 지역의 설명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관련 세 번째 기획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인 지역을 찾아가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에 어떤 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국내에서 울진과 함께 가장 많은 원전 6기가 가동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1, 2호기가 건설되던 1980년대만 해도 근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살만했지만 건설 공사가 대부분 중장비로 이뤄지는 90년대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쪽방처럼 지었던 숙소들은 이제 폐가로 변했습니다. 여자들 청소로 다니고 또 남자들은 다 젊은 사람들은 서울 경기도로 다 가버리고 원전 직원들은 그냥 딱 출근했다가 퇴근해버리고. 영광 원전과 가까운 이 해수욕장은 연간 40만 명의 피서객이 찾았지만 원전이 들어서고 나서는 이 3만 명에 불과합니다. 바닷가에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보이면은 바로 나가는 거죠. 그냥 혐오 시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해수욕장이 거의 형성이 안 되다시피 하는 거죠. 원전 건설이 활발하던 시절에는 전교생이 200명이 넘었던 이 학교는 원전 건설이 마무리되던 단계인 99년도에 폐교됐습니다. 온배수가 남북으로 40km까지 영향을 줘 어민들도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몰려가지고 여기서 한 2시간 씩 안마도 그거 가서요. 예전에 안 그러셨어요? 예전에 바로 이 섬에서 조금 밖에 나가면 거기서 다 했죠. 영광원전의 읍 소재지인 홍농읍은 1980년대 2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한수원 사택이 들어섰는데도 지금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을 갖고 있거나 상업을 하는 주민들은 핵폐기장이든 원전이든 계속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건물 갖고 있으신 분들도 또 가게세도 올라가 그만큼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 이제 그만큼 또 장사도 잘 돼요. 주민들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전이. 원전의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산품인 영광 굴비 판매는 성업 중입니다. 주로 수입산을 이용해 연간 2만 톤가량을 생산하는데 판매액은 영광군 1년 예산과 맞먹는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영광군이 전남 최대의 경기장을 갖추고 각종 체육 행사를 유치하는 건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1만 명 정도가 다녀갔고요. 양궁에 발표한 자료에는 한 114억 정도의 지역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사비이 5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이요. 그 원전으로 인해서 그 나오는 수입, 지방세하고 그 자원으로 활용을 한 거죠. 가동 중인 지역에서도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생업에 피해를 보는 사람과 이득을 보는 사람,
자신의 직업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기 달랐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주민 개개인의 살림살이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다만 앞날이 어두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받아들인다는 건 지역마다 비슷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기획보도 마지막입니다. 원전 부지로 지정되면 금방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아는 주민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고 공사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현재 신규 원전 유치를 신청한 지역은 삼척과 울진, 영덕. 오는 6월까지 두 곳으로 후보지가 압축되고 최종 지정 고시는 내년 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원전 부지로 지정되면 기본 계획과 설계, 공사 계약 등 짧아도 6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신울진 1, 2호기의 경우 지정 고시 이후 착공까지 준비 기간만 8년이 걸렸습니다. 삼척이 만약 내년에 원전 부지로 지정돼도 공사 시작은 빨라야 2018년은 돼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는 한 번에 2기씩 진행됩니다. 2018년이나 19년 정도에 공사가 착공한다고 보면 되고요. 2024년부터 30년까지 짓는 거에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4개를 한꺼번에 질 수가 없습니다. 원전 부지에 몇 기의 발전기가 들어올지도 유동적입니다. 삼척시는 원전을 유치하면 6기가 건설되고 공사비가 21조 원에 달한다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4기 이상이라고만 밝힐 뿐입니다. 만약 4기가 들어선다면 공사비는 13조 원 정도로 줄어들고 기계 설비를 제외한 토목과 건설비는 3조 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4개 이상으로 하고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작업 공간 있잖아요. 이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2개 하고 끝나갈 쯤에 다시 또 발주하고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과 다른 부풀린 정보는 주민들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찬성이든 반대든 책임 있는 주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